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며 맞고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격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등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유착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기회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민간업자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당시 정치권에 돈을 줬던 집단이 수사와 구속으로 공중분해된 걸로 알았다며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규정하며 대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발을 맞췄습니다. 동시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원유철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 실세가 주도한 야당 게이트,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직금 50억 원의 유감을 표하면서도 전체 이익금 1조 원과 비교하면 이건 머리카락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머리카락 수준에 불과합니다. 1조 원에 이르는 이익금 중 50억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사업을 누가 설계했느냐라며 이재명 후보 그리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이한성 씨가 화천대유 임원이란 점도 지목하며 이 지사 등은 국정감사에 나오고 특검도 수용하라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이한성 씨가 보좌관을 한 건 2004년부터 1년에 불과하고 당시는 자신이 정치를 하기도 전이었다며 차라리 같은 이 씨라는 점을 거론하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 50억 원 퇴직금 의혹에 대해 경찰도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이한성 화천대유 이사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12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친 김만배 씨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산재 때문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어요. 그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경찰은 화천대유, 또 대장동 투자사인 천화동인 두 회사에 모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한성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17대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경기도의 종합전시장인 킨텍스 대표인 이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한성 씨는 15년 전 잠깐 같이 일했고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지사와 엮으려는 억측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대장동 개발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의혹도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퇴직금 50억 원이 곽상도 의원을 향한 뇌물이라는 의혹과 화천대유의 개발 특혜 의혹 등 고발 2건을 대장동 관할인 경기남부청에 배당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어서 여야의 대선 레이스 살펴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어젯밤 TV토론에서 또다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화살을 당 밖으로 돌렸고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정재계를 불문한 불법 의혹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 토건 비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아신 뒤에 혹시 무슨 확인을 했거나 조치를 했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도시공사를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대장동 개발 이익은 국민의힘과 결탁한 민간업자들이 100% 챙겼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낙연 후보는 여야를 불문하고 불법 관련자를 단죄해야 한다며 고강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엄호했고 박용진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보조를 마쳤습니다.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장 다시 되시면 똑같이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거 좀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방안의 강론을 두고선 후보별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이렇게 100% 환수해버리면 누가 개발 이익이 안 나는데 또 건설을 하겠습니까? 건설 이익이라든지 투자, 예를 들면 금융 투자 이익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인허가 자체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것이고, 공공개발에는 민간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민간 개발에는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기본소득 문제를 두고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0명대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영 기자, 밤사이 어느 정도로 집계됐습니까? 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59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743명 늘었는데요. 중간 집계인데도 수요일 기준으로 발표되는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2,020명이 확진돼 전체 환자의 76%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선 대구 110명 등 모두 639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최소 2,800명, 많으면 3,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개천절 연휴가 있죠. 이 확산세가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확산 추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345명으로 수도권은 직전주에 비해 20%, 비수도권은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전후로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주에 비해 8.4% 감소했지만 반대로 비수도권의 경우 12.4% 증가해 앞으로 비수도권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석 연휴 이동량이 늘어난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개천절 연휴도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금요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향해 조건 없이 만나자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비핵화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하고 남북한 인도적 협력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켄 모이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면서도 대화를 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뿐 아니라 앞선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 목표라며 북한이 전에 여러 번 약속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접근은 북한과 미국이 과거에 맺었던 이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diplomatic efforts will build on the 2018 Singapore Joint Statement and other past documents and statements, including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ccess and monitoring, regardless of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이른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대화에 응하겠다는 어제 북한 유엔 연설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의에 미국 국무부는 언급할 것이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공은 다시 한미 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